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이게 포기할 일은 아니구나. 아, 이게 나이가 아무리 50, 60이 돼도 끊임없이 노력을 하면, 이게 성과가 있는 게 언어라는 게 절대로 후퇴하지만은 않는구나. 이걸 느끼고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동기부여를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 원어민하고 얘기하면 영어가 되게 늘 것 같은데, 김재 선생님도 이걸 지적을 하셨는데,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으면 사실 똑같은 얘기, 자기를 계속 반복해서 말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던 말만 계속하게 되고, 하던 표현만 하게 되고, 나는 그걸 고칠 수가 없는데, 선생님도 그걸 고칠 능력이 없으니까,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하고 싶은 말을 하시고, 나는 나대로 내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튜터에 그냥 한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고, 저는 1년이 지났는데 정말 변화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런 상태에서 이 영어를, 이 강의를 만났는데 좀 길이 보이는 느낌이 사실은 좀 들었거든요. 처음에 이제 소개부터 여쭤보고 싶어요. 언제 이제 미국 가신 지 얼마나 되셨고, 왜 이제 김재우의 영어 회화백을 선택하게 되셨고, 이런 거 처음에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뉴욕에 살고 있고요. 뉴욕시 나소 카운티 그레인넥에 살고 있어요. 미국에 온 지는 10년 됐고요. 애들 라이더 하면서 살림을 하다가 이 미국에 계속 살려면 영어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영어도 좀 공부하고 그다음에 학교 등록을 해서 조금씩 현지에 적응하려고 공부도 같이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저는 김영신이라고 하고요. 제가 사는 곳은 뉴욕, 뉴저지 위쪽에 있는 커네티컷이라는 주고요. 미국에 온 지 20년이 넘었고 직장을 다닌 지도 10년이 훨씬 넘은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제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는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잘 이해가 아마 안 되실 것 같은데 직장을 굉장히 오래 다녔지만 영어로 말을 할 일이 참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이메일이나 뭐 이런 일로 채팅으로 일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는데 항상 이 말하는 데 있어서 좀 뭔가 주눅이 들고 미팅에서 항상 제가 하고 싶은 말 못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힘들었었던 시간이 오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를 오랫동안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되고 이렇게 좌절의 시간을 계속 겪다가 여기에 이 강의와 책을 만나서 다시 제가 열심히 시작을 하게 된 저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 김재우의 영어 회화백 접하기 전에는 어떻게 공부를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대학교가 영어랑 전혀 관련 없는 과라, 대학 시절 내내 영어 스펠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미국 와서, ESL을 좀 듣고 공부하고는 했는데, 아마 동네가 동네다 보니까 전혀 영어 쓸 일이 없거든요. 여기가 한국인가 헷갈릴 정도로 한국 사람들밖에 없어가지고, 영어 쓸 일이 없는데, 제가 영어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게 된 계기를 얘기해도 될까요? 아, 네네. 네, 미국에 딱 와서 만나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전부 미국에 있어서 영어 공부를 해서 여기서 영어로 생활을 하면서 쓸 정도로는 절대로 성인이 돼서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차라리 즐겁고 재미있고 취미 생활을 찾는 게 더 너의 정신 건강에 좋을 거다라는 이 미리 미국에 와 있는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이 미국 온 지 30년이 됐는데 영어를 한마디도 거의 못해. 그냥 땡큐 하고 뭐 간단한 영어밖에 못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게 현실인가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나 고민을 했었는데 저랑 제일 친했던 언니가 항상 새해 목표가 1년에 52권 영어책 읽기. 그다음에 운동을 2시간 동안 하는데 항상 귀에 영어를 꽂고 항상 영어를 들으면서 운동하고 평상시에도 이제 이게 그림 그리고 이런 걸 좋아하시는데 그때도 영어를 틀어놓고 그림을 그리시고 그랬는데 그 언니를 10년을 알고 지냈는데 그 10년 전과 해가 가면 갈수록 영어 실력이 끝도 없이 노력을 하니까 발전하는 거를 제가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거의 이제 원어민 수준으로 영어를 하세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게 포기할 일은 아니구나.
이게 나이가 아무리 50, 60이 돼도 끊임없이 노력을 하면, 이게 성과가 있는 게 언어라는 게 절대로 후퇴하지만은 않는구나. 이걸 느끼고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동기부여를 많이 받았어요. 멋지시네요. 순심님도 이제 그런 자극을 예. 저희한테 주실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길을 가고 싶어서 지금, 굉장히 힘든데 용기를 내고 있습니다. 일단 영어 유튜브 굉장히 많이 청취를 했고요. 그다음에 뭐 영어로 된 뭐 넷플릭스나 뭐 이런 쇼들도 많이 봤고, 그리고 또 캠블리라고 이렇게 영어 튜터, 원어민 튜터를 하는 게 있어요. 그걸 1년치를 끊어서 일주일에 뭐 한 두세 시간씩 이렇게 꾸준히 하긴 했어요. 근데 사실 그게, 그렇게 원어민하고 얘기하면 영어가 되게 늘 것 같은데, 김재 선생님도 이 지적을 하셨는데, 선생님이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으면 사실 똑같은 얘기, 자기를 계속 반복해서 말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던 말만 계속하게 되고, 하던 표현만 하게 되고, 나는 그걸 고칠 수가 없는데, 선생님도 그걸 고칠 능력이 없으니까,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하고 싶은 말을 하시고, 나는 나대로 내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튜터에 그냥 한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고, 저는 1년이 지났는데 정말 변화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냥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죠. 뭐, 영어로 내가 좀 말을 했다. 이랬기 때문에 좀 자신감 뭐 이 정도가 생겼을 수는 있는데, 그거 외에 내가 영어가 늘었다는 생각은 정말 1도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1년이 지나고 나서, 근데 영어는 여기서 이제 안 되나 보다. 난 그냥 이 정도로 만족해야겠다. 그냥 이 정도로 그냥 읽고 쓰고 그냥 이 정도 하고 말은 그냥 뭐 대충 하면 뭐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고 내가 뭐 못하면 뭐 글로 써서 이메일로 보내던가 뭐 이렇게 하자. 약간 거의 자포자기를 한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 강의를 만났는데 좀 길이 보이는 느낌이 사실은 좀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열심히 하게 됐어요, 사실. 저는 강의 다 완강했고요. 그다음에 다시 7차 암기법 시작한 지 이제 한 20일 지난 것 같아요. 네. 7차 그 강의법이 훨씬 더 효과가 좋은가요? 그게 약간 암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 가지고 반복해 가면서 7차 동안 반복을 하면서 까먹지 않게끔 만드는 약간 암기법이라서 저는 이제 외우는 게 목적이거든요. 책을 다 외우는 게 목적이라서 그걸 이제 한 몇 바퀴를 반복할 예정이에요, 지금. 저도 그러면 다음 2회차부터는 그 7차 그거를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혹시 어디까지 보고 계세요? 책을? 강의를? 지금 92강 보고 있어요. 거의 이제 다 드디어 오셨네요. 거의 한 번 다 와가요. 그러면 예문을 영시님은 그 모델 example, 스몰 토크, 저희 케이스 스터디, 퍼더 스터디 이렇게 네 파트 돼 있잖아요. 거기 네. 예문 다 외우신 거예요? 제가 외우는 거는요, 처음에 모델 이그젬플이랑, 그 다음에 스몰톡까지 외우고요. 그 다음에 그 케이스진 포인트는 너무 사실 길어가지고 제가 그걸 다 외울 수는 없고, 당장 강의를 다시 듣고 있어요. 그 강의를. 다시 한 1.5배속으로 들으면서 공부하면 다시 쓰고 그러니까 3강 그 케이스진 포인트랑 퍼더 스터디는 외우는 게 아니라 다시 복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앞에 두 개만 외우고 있어요. 그럼 혹시 하루에 이거 재우쌤 강의로 지금 얼마나 공부하고 계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 10년이나 살았지만 정말 심지어 한국에 계신 분들이 들으면 웃을 거야. 제가 영어로 제가 발음하고 내가 어색해. 이 발음이 나한테 너무 어색해요. 이게 영어 얘기하는 게 익숙치 않아서.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알고 있고, 이렇게 말하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지만, 막상 내뱉고 나면 내가 어색해서 발음이 약간 꼬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정도로 내가 영어에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공부하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데, 일하는 동안 틈새 시간 날 때마다 계속 강의를 들어가지고 해서 제가 시간을 한번 재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저기 병원에서 일을 하는데 환자 없을 때 이렇게 틈틈이 한 거를 하루 계속 적어봤더니 하루에 한 8시간 하나 봐요. 근데 8시간 하는데 하루에 한 4강에서 6강 정도밖에 못 해요. 완전 열심히 하면.
많이 하시네요. 대단하시다, 진짜요. 혹시 영신님은 실차 복습하면 이 시간이 좀 꽤 걸리실 텐데 어느 정도 혹시 공부하고 계세요?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시간이 사실 목표고요. 한 시간 동안 이제 암기를 한다고 해도 그 한 번 이렇게 암기를 하고 안 까먹을 때까지 한 번 말로 해보고요. 그렇지만 뭐 그거를 언제 또 반복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한 시간 내로 다 끝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안 그러면 시간이 제가 너무 없어서 그러니까 일도 하루 종일 일해야 되고 8시간을 일해야 되고 또 아이들도 있고 뭐 라이드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시간을 저는 쓸 수는 없어서 그냥 한 시간씩 하는 걸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생각에는 제가 아마 귀는 좀 뚫렸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약간 알아듣는 거는 어느 정도는 됐던 것 같고, 그렇지만 알아듣는 게 약간 감으로 알아듣는 게 많아서, 솔직히 이 강의를 들으면서 구체적인 표현이나 어떤 그런 거를 김정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시니까, 그거를 잘 알아듣고 나서는 다시 입으로 말하는 게 훨씬 더 쉽다는 생각이 저는 들기는 들었어요. 그전에는 아는 표현이었지만 들리긴 들리는데, 그거를 입으로 말할 수 없는 게 내가 정확히 이거를 이해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게 음, 발화하는데 사실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음. 한번 제대로 배우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그 표현을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경우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런 걸 보니까 아, 이게 확실히 도움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이 강의 수강하시고 나서 좀 느끼신 변화나, 아, 좀 내가 영어가 늘었다. 이제 학습 후에 좀 느낀 변화가 혹시 있으실까요? 저 같은 네, 경우는 가장 큰 변화가 거기 저기 직원들이나 다 외국인이잖아요. 그전에는 그냥 걔네들 말하는 거 쳐다만 보고 이러고 감상이나 하고 앉아있고 이랬는데, 그래도 배운 몇 마디가 있고, 그리고 끊임없이 계속 집에 와서도 이 영어 말하는 연습을 계속 하고 하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거기 앉아있는 애들 보고, 너 그래 잘 지냈어? 너 오늘 옷이 이쁘네? 이러고 한마디라도 더 하고, 제가 말을 또 거니까 걔네들도 지나가다가 저한테 말을 더 많이 걸어주고, 그러니까 약간 영어로 말하면서 다가서는 게 조금 더 쉬워지는 느낌? 그런 게 좀 드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쉬운 문장, 좋은 문장을 외우기 시작한 거는 여기서 이제 처음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그냥 늘 수동적으로 듣거나 읽는 거밖에 없었었는데, 이제 좋은 문장을 외우라고 하시길래, 아, 그럼 정말 외워야 되겠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외우기 시작하니까, 아, 뭐랄까, 이게 이렇게 외우면 아마 필요할 때 내가 이 말을 뱉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고요. 그리고 몇 번 그 문장을 쓴 적이 있어요. 아직은 외운 게 많지 않아서 그렇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아마 이 책을 아마 다 외우고 나면 제가 아마 더 자신감 있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얘기를 드릴 것 같아요. 왜냐면 어, 일주일에 몇 번씩 미팅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점점 이제 경력이 쌓여가면서 시니어 레벨이 되다 보니까 뭔가 설명을 해야 될 일도 많고, 그 앞에서 뭘 얘기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걸 이제 자신감 있게 얘기를 못하고, 뭔가 이 표현을 쓰면서도 이 표현이 맞는 표현인지 자신감이 없으니까 이렇게 맨날 김지호 선생님 말씀하시듯이 I think 뭐 이런 거 엄청 많이 쓰고요. 제가 한번 녹음해 들어봤거든요. 제가 하는 말을 I think 정말 많이 쓰고요. so 맨날 붙여가지고 문장마다 so 이렇게 진짜 많이 쓰고요. 그러니까 이제 표현이 너무 뭐랄까 직설적인 표현,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표현, 이런 식으로 영어를 구사하고 있으니까 제가 들어도 너무 게 들으면서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딱 세련된 문장들을 외우고 나면 그 문장 틀에 맞춰서 아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마 1년 후에 다시 한번 이메일 이렇게 단톡방에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 아마 한번 남겨드릴게요. 근데 또 여기 교재에 있는 말들이 우리가 평소에 많이 듣는 말들이라서 또 제가 생각하기엔 지금 한 번밖에 안 봤는데 한 두세 번쯤 반복하고 나면 좀 더 빨리 외워지기도 하고 안 외우더라도 저절로 알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약간 들기는 해요. 그쵸? 네,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사실 제가 외국에서 살거나 그런 적은 없는데, 그냥
한국에서 살면서 제가 이 직장 다니기 전에 그러면 해외랑 컨퍼런스 콜이랑 막 그런 거 할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입시 영어나 이런 거 시험 영어 토익 공부하다가 그 외국인들이 막 얘기를 하는데 진짜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게 저 토익 LC는 만점이었거든요. 사실 이거는 완전 다른 영어인 거예요. 맞아. 그래서 이게 뭐지? 해서 좀 그때부터 영어 공부를 막 찾아보기 시작하다가 저는 원서를 많이 읽었거든요. 책을 읽는 것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이 강의를 듣고 나니까 그 책을 다시 읽었을 때 내가 대충 읽었고 약간 그런 뉘앙스 차이가 있구나. 약간 그런 거를 더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완강을 다 했고 이거를 외우고 있거든요. 하루에 하나씩. 하루에 하나씩 저도 암기는 한 번은 끝냈어요. 7차 복습은 안 했고 그냥 저는 끝까지 케이스 스터디랑 그 퍼더 스터디까지 한글을 보고 암기하는 것까지. 근데 그 약간 틀리더라도 복습 카드 보면서 이렇게 다 써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암기 저는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물론 제가 다 세봤어요. 예문이 지금 1,500개가 넘어 이 책이 거의 1,600개거든요. 근데 강의 나온 것까지 하면은 2배예요, 진짜. 그래서 강의에 있는 것까지는 제가 외우지는 못했는데 아직 그래서 이게 하면은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진짜 표현이 반복되잖아요. 재현 선생님이 앞에서 나온 표현을 뒤에서 또 나오고 하니까 이게 완벽하게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이게 비슷하게 할 수는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암기나 이제 공부나 하시는 거 관련해서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기본으로 영어 회화 책 교재에 나와 있는 거를 무조건 외워가면서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유튜브를 보잖아요. 유튜브를 보다가 거기서 막 뭐라 나오다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 자막을 키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딱 그 김재효 선생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우연히 내가 외웠던 그 표현이 거기 딱 나왔을 때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두 번 딱 하고 나면 제가 쓰기가 되게 쉬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새 최근에 노력하는 거는 근데 최근에는 외우는 건 그대로 하면서 유튜브나 이런 거를 해서 계속 들으면서 저도 리스닝 실력을 좀 키워야 되고 이러니까 리스닝 실력도 키울 겸 해서 유튜브를 계속 틀어놓으면서 보다가 그 표현들이 갑자기 탁 나오면 바로 멈추고 돌아가서, 이게 여기서 이렇게 쓰였네. 이러고 한 두세 번 이렇게 마주치고 나면, 이 말이 책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고, 얘네들이 일상에서 얘기하는 얘기구나. 이런 게 탁 피부에 와닿고 나면 그 말을 굉장히 다시 쉽게 내가 쓸 수 있는 건 그런 경우가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선생님. 하십니까? 영신이. 네. 나는 20년 되신 분이 너무 궁금해. 그게 이제 10년, 20년, 30년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걸 아마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럴까요? 제 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서 10년을 열심히 공부하면 그쵸. 좀 네. 영어에 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궁금한 거예요. 저는 중급 인터미디엇에서 약간 더, 한 그 정도 레벨이라고 저는 제 자신 스스로 평가하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서는 이거를 그 복스카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 복스카드를 보고 제가 먼저 문장을 써봤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는지 일단 알아야 되니까 일단 써본 다음에 그다음에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어떤 표현이 다른지 내가 하는 표현이랑 김재원 선생님 그리고 원어민들이 정말 쓰는 표현이 뭐가 다른지를 비교를 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그게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복습할 때도 다시 한번 제가 먼저 해보고 그다음에 또 다시 들어서 제가 맞는지 확인해보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복습할 때는 더 스피킹 위주로 더 따라서 많이 했고요. 제가 생각한 다음에 말해보고 듣고 다시 말하고 이런 식으로 복습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이제 다 장문으로 손으로 써서 복습했는데 손으로 쓴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다시 강의를 들어보면서 보니까 강의 들었던 거 다 너무 새롭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두 번 들어도 세 번째 들어도 아마 새로운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세 번 정도 들어도 강의가 괜찮을 것 같은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 번 정도 우리, 들을 생각이에요. 예. 우리 1년 후에는 꼭 다시 우리의 결과를 토론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럴까 그죠? 봐요. 어떤 네, 효과가 있었는지 우리가 네.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 1년 뒤에 꼭 다시 모셔야겠어요, 지금. 응. 아, 진짜 꼭 그때를 기약하면서 이거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한번 이거를 끝까지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날지, 그리고 한국 있는 분들보다 우리가 더 많이 느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직접 직장에서 외국 사람들하고 계속 직접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 진짜 사실은 제가 직장 다니면서 요새 이 책을 또 공부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막 짜증 나는 거야. 어, 이거를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걔네 수다 떠는 거 쳐다보고 있고 나중에는 얘네들 말하는 게 웅웅웅웅 거리면 무슨 말인지 모르기 시작하면 졸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 내가 놓여 있다는 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야. 그래서 아 진짜 이번에는 정말 열심히 해서 좀 여기서 벗어나 보자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저는 제가 스피킹 오브 위치라는 그가 있었잖아요.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사실 그 표현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아마 들었겠죠, 그 전에도. 들었는데, 모르니까 사실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냥 그 스피킹 오브 위치 그 챕터를 듣고 나서는, 뭐, 유튜브를 들어도 그렇고, 영화를 봐도 그렇고, 사람들 하는 얘기 들어도 그게 꼭 들리는 거예요. 스피킹 오브 위치, 스피킹 오브 머니, 뭐, 이게 꼭 들리더라고요. 이게 모르니까 못 들은 부분이 굉장히 많았구나라는 걸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저는. 진짜 귀가 막힌가? 내 귀가 왜 이래? 막 이럴 정도로 안 들리고 그랬는데, 이거 한지 지금 한 석 달밖에 안 됐잖아요. 그냥 놀기 삼아 리스닝 하던 거 꺼내서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명확히 들리는 거예요. 외국에서 살아보면 가장 중요한 게 잘 들려야 하다못해 바디랭귀지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들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근데 이 책을 지금 석 달 공부하면서 리스닝이 그렇게 안 오르던 게 이거를 석 달 했다고 그게 확 들리면서 뜻이 굉장히 명확하게 다가오는 거를 제가 느꼈거든요. 아마 제가 조금 더 공부하고 안 그래도 토플 시험을 한번 쳐보려고 하는데 쳤을 때 리스닝 점수랑 스피킹 점수가 되게 많이 오를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대화를 하거나 들을 때, 이거 이제 그 강의에서 배웠던 거를 이제 체화했던 경험? 그런 표현이나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실까요? 기억나시는 거라도. 저는 제가 스피킹 오브 위치라는 그가 있었잖아요. 스피킹 오브 위치나 스피킹 오브 머니, 뭐, 스피킹 오브 웨더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사실 그 표현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아마 들었겠죠, 그 전에도. 들었는데 모르니까 사실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냥 뭐 그리고 그걸 몰라도 그 문맥을 알아듣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크게 방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걸 찾아보려고도 노력 안 했고 사실 그냥 흘려 들어가던 그런 표현이었는데 그 스피커 위치 그 챕터를 듣고 나서는 뭐 유튜브를 들어도 그렇고 영화를 봐도 그렇고 사람들 하는 얘기 들어도 그게 꼭 들리는 거예요. 스피킹 오브 위치, 스피킹 오브 머니 뭐 이게 꼭 들리더라고요. 이게 내가 놓치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았구나라는 거를 모르니까 못 들은 부분이 굉장히 많았구나라는 걸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저는. 이런 말 있잖아요. 이 말을 난 너무 쓰고 싶어서 이거 같아. 막 이런 말을 한국말로 영어로 표현을 너무 하고 싶었는데 그거를 단 한 번도 못 써봤거든요. 근데 요새 그거를 써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가물가물하게 그런 말이 있었지, 누군가 얘기하면 알아는 들었으나 그 말이 정확하게 어떻게 쓰는지를 내가 몰랐으니까 책으로 봐도 그냥 알고는 있지만 지나가던 표현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몇 번 반복하고 책에서 몇 번 외우고 정확하게 이렇게 쓴다는 걸 알고 난 다음 요새는 you seem like 블라블라 뭐 이러고 얘기를 이 시작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서 표현이 하나씩 내 몸에 붙지 않을까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느낀 건데 저는 영신님보다 귀가 많이 트이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혼자 토플 공부를 했었는데 시험을 몇 번을 봤는데 리딩 점수만 올라요. 리스닝하고 스피킹 점수는 절대 안 올라. 그 몇 번을 봐도 공부를 열심히 해도 점수가 안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리스닝이 진짜 귀가 막힌가? 내 귀가 왜 이래? 막 이럴 정도로 안 들리고 그랬는데,
이거 한지 지금 한 석 달밖에 안 됐잖아요. 석 달 채 안 됐는데, 석 달 정도 하고, 그냥 놀기 삼아 리스닝 하던 거 꺼내서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명확히 들리는 거예요. 외국에서 살아보면 가장 중요한 게 잘 들려야 하다못해 바디랭귀지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들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근데 이 책을 지금 석 달 공부하면서 리스닝이 그렇게 안 오르던 게 이거를 석 달 했다고, 제가 인과관계를 조금 더 고민을 더 해봐야 되겠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리스닝 그 교재를 들으면서 그게 확 들리면서 이 뜻이 굉장히 명확하게 다가오는 거를 제가 느꼈거든요. 아마 제가 조금 더 공부하고 안 그래도 토플 시험을 한번 쳐보려고 하는데 쳤을 때 리스닝 점수랑 스피킹 점수가 되게 많이 오를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재호 선생님의 강의가 다른 이제 영어 강의나 교재와의 차별점이 혹시 어떤 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예. 저는, 그 김재우 선생님의 강의가 뭐가 다르다고 느끼냐면요. 일단은 정말 전문가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사실 제가 이렇게 뭘 잘 믿고 그런 성격은 좀 아니고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약간 엔지니어기도 하고 그래서 뭐를 검증하지 않으면 믿거나 뭐 따르는 그런 성격이 약간 아닌데 이분은 정말 전문가다라고 느낀 게 강의를 듣다 보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한다는 그 표현들 중에요. 그 제가 하는 표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아, 저분은 내가 하는 말을 진짜 알고 있구나. 한국 사람들의 그 전형적인 표현에 대해서 저렇게 아신다는 게 저거는 정말 다년간의 가르침의 경험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분은 정말 전문가다 저 분야에서 그래서 한번 따라가 보자 약간 그런 생각 좀 많이 들었어요. 저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해요. 정말 많은 학생들을 가르쳐 보고 거기서 나온 경험을 바탕으로 정말 체계적으로 가르치려고 책을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뭐를 가르쳐 주는데 본인이 책에서만 배운 거를 이렇게 갖다가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그거에 플러스 자기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같이 이렇게 가리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저도 영어 회화에 관심이 많았으니까, 책도 여러 개 많이 보고, 강의도 여러 개 많이 듣고, 물론 다른 선생님들도 훌륭하시긴 한데, 제가 이걸 보면서, 정말, 많은 경험을 갖고, 정말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를 이 선생님은 잘 아시고 계시는구나,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지금 단톡방에서 두 분 다 열심히 인증을 이렇게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혹시 단톡방에 어떤 점이 좋으셨는지, 이제 어떤 효과를 언제 가장 이제 크게 느끼셨는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단톡방을 강추. 정말 사랑해. 단톡방 없었으면 이 책 한 권을 한 번 볼 거를 절대 장담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혼자만의 약속이기도 했지만 단톡방에다가 약간의 공언을 하고 시작했잖아요. 나 이제부터 인증할 거야 라고 이렇게 써놓고 시작을 하니까 열심히 며칠 하다가 하루 빠지잖아요. 그러면 너무 길티한 거야. 나 이거 오늘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어떨 때는 일찍 잔 날은 자다가 일어나서 막 강의를 들어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인증하려고. 뭐 이틀 빠져도 나한테 뭐라는 사람 없고, 저도 익스큐즈가 자꾸 생기잖아요. 우리 엄마가 와서 바빠서 안 돼. 우리 신랑이 자꾸 뭐를 해서 안 돼. 이러면서 익스큐즈를 자꾸 만들다 보니까 작심삼일이라고 앞에만 조금 하고 뒤로 가서는 아이의 수첩을 절로 던져놓고 그래가지고 제가 좀 쪽팔려서 사실은 이번에 김재우 영어회화 100은 우리 신랑한테 또 얘기하면 너 저번에도 안 했잖아 할까 싶어서 이번엔 저희 오빠한테 부탁해가지고 오빠가 책 보내주고 그다음에 오빠가 강의 신청 돈 내서 대신 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마저도 이렇게 안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단톡방에 제가 스스로도 결심을 하고 남들한테도 내가 보여주기 시기라도 해야 되겠다 하고 시작하고 진짜 정말 꾸역꾸역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제 100강이 다 왔고, 이제 100강을 거의 다 올 때쯤 되니까 마음이 또 새로워지면서, 아, 두 번째 할 때는 첫 번째보다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여기 영신님 같이 7회차 복습 같은 거를 응용을 해가지고, 두 번째는 좀 더 효과가 있게 한번 공부를 해보고 싶어요. 저도 비슷한데요. 뭐, 자려고 누웠다가도, 아, 그래도 오늘 빠지면 안 되지. 약간 이런 게 혼자 했으면은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냥 빠지고 내일 두 번 하면 되지. 이렇게 했을 텐데, 그래도 단톡방에 내가 약속을 한 거고, 그리고 단톡방에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보면서 자극도 받고, 아, 나도 그럼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올리면 다른 분들도 한테 도움이 되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하니까, 아무래도 꾸준히 하게 하는데 크게 단톡방이 저한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김재훈 선생님의 강의를 들어야 하는 이유가 혹시 꼭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어떤 사람한테 이게 되게 도움이 되겠다. 느끼신 게 있으실까요? 실제로 미국에 살면서 우리 옆집에도 다 외국 사람이고 이렇지만 지나가면서 인사하고 뭐 얘기하거든요. 근데 하는 말이 너무 정해져 있어. 진짜 제가 10년을 살다 보니까 여기서 좀 탈피해야 되지 않을까. 여기서 좀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 할 수 없이 이 생활에서는 제가 미국에 살아도 아무도 저한테 영어를 가르쳐 주지도 않고 아무도 저한테 조금 더 발전하기 위해서 이거를 더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주는 사람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그냥 항상 저는 여기서 머물러 있는 느낌이 되게 싫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조금 더 한 걸음 앞으로 나가려는 사람들은 이런 공부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저 같은 케이스는 의지력이 약해서 책을 10권씩 사다 놓으면 뭐해요. 그러면 다 보지도 못하고 먼지만 쌓이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의지가 약해서 좀 안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환경 조성을 좀 해서 단톡방에도 열심히 인증 올리고, 하루라도 빠지면 좀, 아이고, 이제 내가 그걸 위해서라도 좀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다 보면, 그게 하루하루가 쌓여서 공부가 더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뭐 초보분들도 잘 어울릴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영어 공부 좀 해봤는데 좀 약간 좌절하신 분들 있잖아요. 나 열심히 했는데 더 이상 늘지 않는다. 나 여기서 나는 영어가 안 되나 보다. 약간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 이 강의 듣고 또 공부하라고 하시는 대로 아마 외우면서 하시면 아마 도움 저는 될 것 같거든요. 아마 또 지금은 좀 약간 3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100일 좀 지난 상태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근데 아마 저는 될 것 같다고 한 80%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좌절하신 분들이나 영어 좀 나 더 이상 레벨이 올라가지 않는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아마 따라서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미국에서 오래 산 사람으로서 한국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미국에 산다고 절대 영어가 늘지 않아요. 미국에 살아도 정말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발전이 없어요.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어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진짜 한국인들밖에 없나요? 이게 지금 영상으로 어떻게 해서든 이거를 그 두 분의 그 진정성과 그 무고함을 알리고 싶어가지고. 그럴 때가 있으시잖아요. 세금 용지를 내가 받았는데 처리를 해야 된다. 혹은 하다못해 지금 극장 개봉 중인 핫한 영화를 보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이럴 때 또 분명히 어쩔 수 없이 영어를 써야 되는데 영어로 또 자동으로 컨수밍이 될 텐데 이게 그런 진짜 궁금하신가 보다. 그래가지고 제가 네. 소포를 붙일 만큼은 영어를 하죠. 근데 가면 저쪽에서 아줌마가 막 이렇게 불러요. 가면 한국 사람이시죠? 이래. 그리고 만약에 080 있잖아요. 서비스 센터 전화하면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Do you have anyone who can speak Korean? 하면 끝이야.
그러면 다 바꿔줘요. 뭐, 우체국, 뭐, 은행, 심지어는 요번에 제가 뭐 물건을 샀는데, 이거를 막 바꾸고 막 교환하고 복잡한 일이 발생했는데, 그 일을 처리할 만큼 영어가 안 되잖아요. 처음에 영어로 막 하다가, 아유, 혹시 그게 회사가 작아서, 혹시 있을까 싶어서 제가 물어봤어요. Do you have anyone who can speak Korean? 이랬더니, hold on 이러더니 바꿔주는 거야. 아, 그 아, 정도로 여기는 한국 사람들이 곳곳에 이렇게 다 구인을 다 해놨어요. 어, 사람들을. 한국 사람이 워낙 많은가 봐요. 이게 곳곳에 한국어로 도와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쓸 일이 없어요. 1년이 가도. 아니,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그게 있잖아요. 영어를 무조건 열심히, 다 안 그런가요? 영어를 다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어, 한국 그런 것 같아요. 계신 분들은? 그쵸. 영어를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된다고 다들 생각하는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미국에서는 정말, 80%, 90%는 아예 하지 마라. 이런 쪽이 더 많아요. 한 10%에서 진짜 많으면 한 20% 정도의 선에 계신 분들이 그래도 미국에서 살려면 열심히 해야지라고 하지, 한 80% 이상은, 어, 더 중요한 건 한국에 있었으면 옆에서 막 영어 공부하면서 너도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막 강의도 많고, 책도 많고, 교재도 많은데, 심지어 미국에서는 그거마저도 없어요. 음, 그러니까 영어를 공부할 소수도 모자르죠. 그다음에 이게 동기부여도 많이 없죠. 그러니 포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완전 시간대도 다른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가 진짜, 예,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서 저희가 사실 한 건데, 너무 음, 용기 내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네, 반가우고 감사합니다. 너무 반가웠어요. 저 두 분 또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인터뷰 계기로 뵐 수 있어가지고 너무 다행이고, 혹시 한국 오시게 되면 또 이렇게 기회 됐으면 너무 좋겠네요. 그래서 나중에 꼭 기회 되시면 꼭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일요일 반가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계속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할게요. 네, 톡방에서 또 봬요. 예, 네, 네, 편안한 밤 되세요. 좋은 밤 네, 되세요. 네, 좋은 밤 되세요. 들어가세요.